서울에 위치한 수산시장입니다. 그중 아침 8시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주차장 한켠. 다들 뭔가를 싸갖고 왔습니다. 선생님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칼 갈러 왔습니다. 이곳은 칼갈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가게인데요.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가져온 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칼을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세요? 아, 저 주방에서 일해가지고 그냥 주방 사람들과 다 같이 그냥 가져와서 칼 가는 거거든요. 여기 칼 맡기는 자주 오세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5년이요? 네, 옛날 저기 구시장 있을 때부터. 사장님, 요 칼은 5개 큰 거. 시험 이거 봐야 돼서. 칼날 상태 확인과 함께 접수가 이루어지는데요. 새 칼이고 이거 하나만 가르셨던 거네요. 나머지 다 새 칼이고. 요거 2개를 잘 갈아줘야 돼요. 이거 기능장 시험하면 들고 가야 돼. 성함이랑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사용자에 맞춰 최상의 칼날을 만들어 주다 보니 요리사를 비롯해 요리 전공인 학생, 주부 등 단골이 많습니다. 칼 갈러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단골이었거든요. 작업 시작에 앞서 칼 순서부터 정리합니다. 왜 이렇게 쭉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안 하면 손님들이 몇 개를 얼마나 아꼈는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섞이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순서대로 놓는 거예요. 아 이게 다 오늘 작업할 칼들이에요? 네네네, 오늘 작업할 칼들. 이게 다예요? 아니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쌓일 거예요. 무뎌진 칼날을 날카롭게 세우기 위해선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총 4단계에 걸쳐 연마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전정열 씨는 대를 이어 11년째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초벌에서 이제 모양이랑 칼 두꺼운 걸 얇게 까주고 그리고 모양 잡고 거의 전반적인 한 80%를 여기서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모양 잡은 거를 면을 무조건 약간 매끄럽게 해주고 중간 마무리하는 스토리 이제 이 스토리고요. 1단계에서 칼의 형태, 날의 모양, 두께, 각도를 잡았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곱게 다듬어 줍니다. 남은 단계에서는 칼날을 세우는 데 집중하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숫도를 쓰는 거고 여기는 이제 섬유예요. 이거는 이제 삼이라고 하는 이제 수건 원재료에 들어가는 이제 재료고 이거는 이제 청바지 원단. 이거를 이제 우리 뭐 치약 발라서 하듯이 연마제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제 마무리로 터는 거죠. 3단계 재볼 연마와 4단계 마무리 연마를 통해 칼에 붙어있는 미세한 철가루를 섬유로 털어내며 날을 세우는 방식인데요. 거의 그건 닦아준다는 느낌이네요. 아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거의 칼날이 100% 서요. 여기서 잘 안 되면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는 아니고 이제 될 때까지 이 마무리만 계속 또 털어줘야 돼요. 지금 딱 2단계만 했을 때 칼 날 상태예요. 2단계만 했을 때 날 상태. 전정열 씨의 세심한 손길 아래 3단계, 4단계 연마 과정을 거친 칼날.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마무리 했을 때 단면이 아예 틀리죠? 아니 저거 몇 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져요? 그게 절에서 이제 이게 제가 사람을 못 쓰는 이유예요, 이게. 알려줘도 못 하거든요, 이거는. 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칼날을 세우는 일은 체력과 정교한 손기술 그리고 집중력까지 갖춰야 합니다. 그냥 해서는 못 배워요, 이거. 죽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쭉 보기에는 되게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칙칙칙칙 하면 되게.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아버지 옆에서 일하는 거 봤을 때 딱 그 느낌이었어요. 쉬워 보이네. 근데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이긴 한데 쉬워 보이는 기술이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정열 씨도 아버지한테 배울 때 연마 자세만 1년 동안 연습했다는데요. 기술을 반복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요령을 피웠다간 한순간에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치면 손가락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베이는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이 날아가요, 잘려서. 그게 기본이에요. 저만 해도 두 번씩이나 터졌었으니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좀 오래된 상태네요. 이게 일 시작했을 때 1년 차 때.
돌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칼을 반대 방향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펑 터지면서 이제 칼이 제 여기를 인대를 치고 탁 나가서 장갑을 꼈는데도 그래. 장갑은 그냥 잡기 위한 도구인 거지 안정 장갑이 아니에요. 단단한 쇠로 만든 칼이라도 사용하는 사람의 습관에 따라 모양이 변형돼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근데 칼이 휘어 있어서 핀 것도 잡아줘야 돼. 이게 단순히 휘어서 잡은 것도 잡은 건데 이걸 안 잡으면 잘 갈기가 힘들어요. 휘어진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칼날이 부러지지 않게 망치로 힘을 조절해서 똑바르게 펴줍니다. 다시 시작된 연마 작업. 무뎌진 칼날이 새 칼처럼 될 때까지 한 개당 보통 5분에서 10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일하는 동안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선생님 가위를 많이 들고 오셨네요. 아, 예. 뭐. 이게 고깃집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작업을 해도 금세 새로 들어온 칼로 탁자 위가 가득 차는데요. 뭐 하루에 보통 칼을 몇 개 정도 가르치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거라 한계는 있는데 적어도 100개까지는 할 것 같아요. 100개 정도는. 아, 평균적으로요? 네, 평균적으로 100개까지는 할 것 같아요. 아침 8시부터 계속 칼을 연마하는 일. 강행군이 따로 없습니다. 4시간 만에 잠시 숨을 고르는데요. 지금 드시는 건 뭐예요? 물이요. 그냥 물이요? 네, 그냥 물. 먹어도 화장실에 별로 안 가요. 다 땀으로 나와서. 제가 지금 오전 내내 화장실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저 정도만 1리터 마신 거거든요, 제가. 근데 뭐 화장실을 안 가요. 살라고 먹는 거예요, 살라고. 자신의 손에 들어온 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 안에 나를 바짝 세워야 하는데요. 이렇게 일하다 보면 어느새 색가루와 땀으로 뒤범벅됩니다. 계속되는 작업에 지칠 법도 하지만 3, 4단계에서는 신경을 더욱 곤두세워 다시금 연마에 집중합니다. 이 신문지로 자르는 테스트는 늘 하시는 거예요? 네, 늘 하는 거예요, 매일. 사람의 힘이 아닌 칼의 무게만으로 신문지가 자릴 때까지 연마를 멈추지 않습니다. 너무 꼼꼼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대충 하면 할 수 있어요, 대충 하면. 근데 그거는 내 얼굴에 내가 먹칠하는 거기 때문에 하려면 한 번에 완벽하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표정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 네, 여기서 갈면 두고두고 잘 갈았다 생각하고 또 오게 되더라고요. 점심시간을 제외한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며 계속되는 작업. 틈이 날 때마다 몸을 풀어줘도 집에 가면 녹초가 된답니다. 어디 아프세요? 네? 어디 아프세요? 아니, 이게 계속 수그려서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칭 한 번씩 좀 쭉쭉 당겨줘야 조금 그나마 좀 시원해서 이게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일하는 도중에 손님까지 맞이해야 하는 종렬 씨.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인데요. 하자하세요. 뭐냐? 네? 칼. 아니, 아직 안 왔어요. 뭐 얼른 보내달라고 그냥 아버지한테. 네, 말할게요. 칼이 다 달아져 갖고 안 네, 들어야. 안녕하세요. 네, 네. 간다. 어디다 갖다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 이제 아버지가 저 공장에서 만들잖아 지금. 아, 대장간에서요? 대장간에서. 그러고 이제 보내줘야 하는데 요즘 안 와서. 아버지의 뒤를 이을 사람이 없자 사육사를 꿈꾸던 종렬 씨가 가업을 이은 건데요. 아버지가 한 10년 가까이 하고 제가 지금 맡아서 한 지는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손님 중에 아버님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많죠. 네, 아직도 많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7년, 그러니까 11년째 하고 있기는 한데 저 혼자 한 지는 6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찾으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종렬 씨는 지금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일 끝난 거예요? 네, 오늘 끝났어요.
오늘은 끝났고 여기 마무리하고 내일은 이제 대전 공장 내려가서 아버지 좀 뵈려고 해요. 다음 날 종렬 씨를 따라 대전에 있는 대장간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른이 가까운 나이에도 대장장이로 맹활약 중이신데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쭉 배운 거죠. 최소한 들어서 100년은 넘었죠. 가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답니다. 요 칼은 이제 전통 조선 칼. 왜 다들 이제 대장금 칼 하죠. 이게 이제 전통 조선 칼이라는 거예요. 요즘 보기 드문 망치로 두들겨서 만든 칼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생선 포도 뜨고 이제 생선 이렇게 분해 작업할 때 오롯이도 하고 그럴 때 쓰는 칼. 칼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불에 달군 쇳덩이를 해머로 두들겨서 모양을 잡아갑니다. 칼자루를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칼자루에 들어갈 수 있는 쓴배를 만드는 거예요. 쓴배? 호미 쓴배, 칼 쓴배, 낫 쓴배, 쓴배라 하는 거예요. 특히 해머의 움직임에 맞춰 쇳덩이를 균일하면서 얇게 펴는 작업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 없이는 불가능하죠. 신기하죠. 볼 때마다 신기하죠. 이게 한두 번 머리로다가 배운다고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거든. 수년 동안 계속 반복적인 연습에 의해서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장간이 자꾸 없어지는 게 그런 이유예요. 대장간을 지키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종렬 씨.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내려와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그냥 자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손에 힘을 막 억지로 잡아 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게 말이 쉽지. 하는 사람은 참 힘들어. 한 번만 어떻게 감 잡으면 좀 잘 나올 것 같은데도 이게 가닥이 안 잡혀갖고 이게 조금 칼 아빠 수억 개 잘른 아빠하고 이제 몇백 개? 한 너하고 어떻게 갔냐? 같으면 이상한 거죠. 40년 한 사람이랑 이제 10년 한 사람이랑 뭐가 똑같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먼저 이 칼 등의 라인을 본단 말이야. 보고 난 다음에 조금 덜 힘내서 톡 치지.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합니다. 노량진에서 봤을 때 완전 스페셜리스트. 여기 오면 그냥 간난쟁이 애기예요, 애기. 작업하는 내내 열기와 싸워야 하는 것이 대장장이의 숙명. 54년째 하는 일이지만 열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 앞에서 살이 익어 있잖아. 땀은 안 나지만 익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찬물로도 한번 마사지 해주면 좋아. 어려웠던 시절 10대 중반에 가업으로 물려받아 돈도 많이 벌었지만 아들이 이 일을 잇는 건 반대했다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내가 잘 알잖아. 그냥 안전된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아빠보다 편하게 사는 거를 그게 바랬죠. 하지만 종렬 씨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고 지금은 마음을 바꿔 기술을 전수 중입니다. 열처리까지 마친 칼은 연마에 들어갑니다. 칼의 가치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종렬 씨의 전문 분야죠. 온 신경을 집중해 날을 세웁니다. 칼 마무리 잘 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잘 나왔죠. 누가 했는데 마무리를 아들의 직접 손수했는데 잘못되면 노란쟁이 가게 문 닫아야지. 가야지, 문 닫아야지. 10년 하고 인정 못 받으면 접어야지. 아버지이기 이전에 54년 동안 대장장이로 일해온 장인에게 인정받았기에 자부심과 기쁨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제 나이 또래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 그리고 가업이라는 거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대장간 일과 이 연마라는 일 자체가. 그리고 이 일 하는 것 자체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또 배우다 보면 자부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일을 되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명맥을 잇는 사람들을 찾아온 곳은 서울 인사동 골목에 위치한 가게입니다. 나무를 자르느라 바쁜 사람들. 뭘 만드는 걸까요? 미술품이나 도자기 작품, 오래 간직하고 싶은 사진이라든가 그런 모든 걸 넣을 수 있는 액자를 저희들은 따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담는 것에서 나아가 애장품을 넣어 벽에 거는 진열장 개념의 액자를 만들고 있는데요. 작품이 돋보일 수 있게 맞춤 제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게 그 전시 나가는 거야? 아니, 이거 갖다 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수고하세요. 예. 지금 온 건 뭐예요? 아니 곽수현 작가 우리가 액자 제작할 거고요, 저희들이. 전시회를 앞둔 작가의 그림이 배달 온 것인데요. 거대한 타원형 작품이라 액자 제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태는 작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는데요. 이 그림은 관람객이 작품에 집중할 수 있게 액자도 타원형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타원형을 만들기 위해서 높은 부분 숫자입니다. 액자가 이 구조로 만들어졌을 때 높은 부분 숫자. 여기서 유리가 들어가고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또 이제 실내가 만들어지는 이 구조에서. 수작업이라 만들기 전 모든 과정을 철저히 챙깁니다. 원래는 230으로 타원을 악역 끓는 물을 끓여가지고 이만큼만 좀 휘어놓자. 근데 이거 두께 한 개 낮게 두께는 5mm로 할 거거든. 먼저 작품에 어울리는 나무 고르기. 작업장 2층에 상시 보관 중인 다양한 종류의 목재 중에 적합한 나무를 살펴보는데요. 저희들이 보관한 지는 한 2년 됐고요. 완전 건조를 시켜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적당한 호두나무를 찾았는데 아이고, 요 옹이가 있네. 옹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휘는데. 요 그대로 얹어봐. 옹이가 있을 경우 부러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 색깔 좋은데요? 잡아야 되겠네. 잡아야지 뭐. 간단한 옹이 앞뒤 표면을 갈아서 최대한 나무와 비슷한 강도로 만들어줍니다. 사용할 목재를 운반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데요. 나무가 크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같이 잡아줘야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타원형 액자를 떠올리면 나무를 통째로 깎아 만들 것 같지만 이곳에서는 고난도의 방법으로 작업합니다. 나무를 얇게 잘라서 겹쳐서 사용하는데 이거 시작부터 쉽지 않네요. 이게 또 한 덩어리 있을 괜찮은데 쪼개질 때는 또 힘균형이 틀어지거든요. 나무 쐐기를 이용해 잘린 틈에 공간을 확보한 후 다시 톱을 작동시킵니다. 다행히 앞으로 나아가는 톱날. 나무가 상하지 않게 천천히 자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두께에 신경 쓰는데요. 이제 나눠서 한 덩어리가 될 수 있게 얇게 따내는 겁니다. 얇아질수록 유연해지는 나무의 성질을 이용해 타원형을 만들 계획인데요. 그러려면 2m가 넘으면서 두께는 얇게 가공한 나무 10개가 필요한 상황. 계속 나무 상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맨손으로 작업합니다. 손에서 미끄러져도 문제고 회전하는 건 장갑이 물리게 되면 알고 들어갑니다. 35년간 수작업을 고집하다 보니 어느새 엄지에 생긴 굳은 살. 누구에게 배우지 않고 스스로 액자를 제작하는 기술을 연구하며 얻게 된 일종의 훈장인데요. 재단이 끝난 나무는 본격적으로 타원형 액자 틀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얇을 때는 휠 수 있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지는데 임기현 씨가 오랜 연구 끝에 찾아낸 방법인데요. 이 나무에 바로 부어. 그래야 돼. 계속 부으면 돼. 넘쳐도 돼. 조금만 더. 됐다. 이 나무를 숨을 죽여가지고 각을 더 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무 숨을 죽여 쉽게 휘어지더라도 한순간에 부러질 수도 있기에 상태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알파벳 U자 모양으로 휘어지면 고무줄로 고정시켜 그대로 건조합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래가 말리게 되면 이걸 오히려 더 펴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각보다 지금 더 작으니까. 이 불안한 건 여기 옹이 있는 거네. 옹이가 있을 경우 더 부러지기 쉽기 때문인데요. 걱정은 잠시 뒤로 하고 남은 나무를 똑같이 만드는 일에 전념합니다. 정해진 틀이 있는 게 아니라 작품에 맞게 매번 새롭게 만들다 보니 한 개를 제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작업은 다른 사람은 못해요? 근데 이건 좀 예민한 작업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해보신 적은 없어요? 했다가 부숴 먹은 적은 있죠. 나무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립니다. 다 마른 거예요, 선생님? 예. 순간 접착제 경화제가 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종하기도 전에 붙어버립니다. 물기가 있을 때는. 휘어진 나무를 그림 모양대로 재단한 밑판에 맞추면 타원형 액자 테두리가 되는데요. 미리 곡선 형태로 만들어 놓은 효과를 톡톡히 봅니다. 이미 휘어 있어서 힘이 덜 들겠네요. 그렇죠. 작은 각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짝 당겨. 나무가 서로 만나는 지점을 압착시키는 도구로 고정시켜줍니다. 이어 바깥쪽에 나무를 덧대 보강한 후 순간 접착제를 발라주는데요. 길이가 변하지 않는 이상 형태가 유지되는 성질을 이용해 겹쳐 만듭니다. 빈틈없이 계속되는 작업. 이거 뒤집어야 돼.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 반대쪽도 맞추는 것인데요. 그 순간 완전히 부러진 나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됐어. 괜찮습니다. 저 안에 또 하나가 들어가니까 한 개 두 겹이 만나기 때문에. 두 겹 중에 안쪽 게 부러진 거예요? 예. 다시 심기일전해서 조심스럽게 맞춰봅니다. 방향을 조금 풀어야 되나? 이쪽으로 풀어야 돼. 방향을 풀었어. 이만큼 나. 됐어. 됐어. 다행히 딱 맞아 떨어지네요. 선생님, 이거 틀을 다시 집어넣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모양을 바르기 위해서, 정확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요. 이게 틀이 표본이 되니까요. 타원형 액자를 만들 땐 최소 2개의 나무를 겹쳐 만들어 단단하게 만드는데요. 이때 최대한 나무 사이를 밀착시켜 조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쭉 붙여가면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예. 단원씩 보면 이 방법을 개발하기 전까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원형 액자를 만들었는데요. 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더 오래 걸려서 현재 방식으로 바꿨답니다. 이거는 끝과 끝점이 가운데가 물질이 없이 비어 있지만 장력으로 붙이게 되면 꽉 채워지고 다른 힘들이 만나서 한 개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변형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얼핏 보면 완성 같지만
아직 남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라인더를 이용해 테두리 부분에 나뭇결을 맞춰주는데요. 이 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양에 맞춰가지고 세부적인 모양도 둥글게 해주고요. 이건 몰딩을 원형으로. 그라인더로 깎을 땐 원래 하나의 나무처럼 보이게 세심함을 더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표면을 일일이 만져가며 고운 사포질로 한 번 더 매끄럽게 다듬어 완성도를 높입니다. 기계로 밀면서 기계 자국에 나무에 이게 스크래치가 많이 났거든요. 요거까지 다 없애줘야 돼요.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요. 이어서 오일까지 골고루 발라줍니다. 저희 나무 자체는 수분에 약하기 때문에 이 수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오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나무 수종이 월넛인데 월넛은 기본 색깔보다 오일을 칠하면은 조금 더 고급스럽게 세련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위해서 바르고 있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확 바뀌었네요. 수제 액자에 명맥을 잇는 게 힘들지만 보람도 크답니다. 원했던 방향대로 모양이 나오면은 그만큼 기분이 좋죠. 그래도 오일이 마를 때까지 밖에 놔두는데요. 시간과 정성을 쏟아 만들어낸 수제 액자. 얇은 나무를 여러 겹 둘러서 만든 액자지만 마치 하나의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안쪽에 있는 작품이랑 연결해서 조립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 전에 액자 유리를 끼워야 하는데 이렇게 사이즈가 크면 유리 대신 아크릴을 재단해서 사용한다는군요. 아크릴은 가볍고 작품이 클 경우에 무게 때문에 또 깨지지 않으니까 안정성 때문에 아크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드디어 작품을 넣어보는데요. 긴장되는 순간 다행히 딱 맞네요. 액자가 더해지니 작품의 아름다움이 배가 됩니다. 액자 가게가 많이 없어진 것도 그냥 아무데나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신 분들 대부분인데 그 생각을 좀 깨주고 싶어서 진짜 액자는 이만큼 공이 들어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수제작으로 만든다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게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